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의 안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기 사건 사례입니다. 사기 사건 중에서도 나를 아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팔아서 마치 내가 사기꾼인 것처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안은 원래 고위공직자이셨던 제 의뢰인이 공직을 퇴직하시고 집에 계셨을 때, 이제 퇴직하신 다음에 집에 있었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전에 공직에 있었을 때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와서 자기도 퇴직을 해서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 사업은 공공기관 사업을 회사한테 이제 소개해주는 이런 사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진행하려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이제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이에 있으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따서 실제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한테 넘겨주는, 그러니까 약간 컨설팅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하니 혹시 도와주실 게 있으신가 물어봤고요. 제 의뢰인은 자기가 이미 퇴직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고문으로서 이름만 올려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인사 정도 하는 정도로만 도와줄 수 있다고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고 예전에 같이 일했던 정을 생각해서 도와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에 관해서는 이분은 구체적으로 관여를 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회사가 제 의뢰인을 고소를 해왔습니다. 고소를 받고 나서 어떤 사안인지 제 의뢰인이 알아보니 처음에 제 의뢰인에게 고문이 돼주십사 부탁을 했던 부하 직원이 그 고소인 회사로부터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억 단위의 돈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회사에 실제로 사업을 따올 수 있게 모든 공무원들과 얘기가 다 됐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 의뢰인의 이름을 많이 팔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서는 제 의뢰인이 함께 사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같이 고소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저에게 가져오셨을 때 제 의뢰인께서는 이미 경찰 수사가 끝나가는 단계에서 가져오셨습니다. 안타까웠던 점이 제가 처음부터 같이 관여를 했으면 경찰 단계에서 쉽게 끝내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나중에 지나고 아쉬움이 남았었는데요. 이미 경찰 수사에서는 제 의뢰인이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고위공직자 경력을 이용해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기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검찰에 찾아가서 검사님에게 그리고 이제 또 상대방들에게 어떤 이유로 제 의뢰인이 죄가 없는지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처음부터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설명하는 것과 일단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에서 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것을 뒤집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백지 상태일 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쉽고요. 일단 경찰의 수사 결과가 혐의가 있다고 나온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그것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면 실제 사기의 주범이었던 제 의뢰인의 과거 부하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진행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제 의뢰인의 이름을 너무 많이 팔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가끔씩 한 번은 제 의뢰인과 식사를 하자면서 식사를 한 자리가 있었고요. 그럴 때 사업 관련자들이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이 사기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점에 대한 강한 정황 증거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점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결국은 제 경험에 비춰서 제가 어떻게 타개할까 찾았던 방법은 실제 그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찾아가서 그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 제 의뢰인이 참석했다는 것보다 보다 구체적인 진술, 그러니까 진술을 추궁해 봐야 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 의뢰인이 왔었다가 아니라 정확히 사업 이야기가 나올 때 그리고 실제로 공공기관을 상대로 어느 정도 설득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을 할 때 제 의뢰인이 있었냐라는 점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제 예전에 제가 검사를 했을 때 제 경험에 비춰보면 막상 법정에 나와서 참석했던 참고인들이나 목격자들 진술이 식사 자리에 고위공직자가 나왔던 것은 맞다. 그런데
중요한 사업 이야기를 할 때, 내지는 뭐 뇌물이 전달됐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상황에서 그 공직자가 없었던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의 이름을 팔아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요, 고위공직자들을 그 자리에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고 참석만 시킨 다음에 고위공직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서 사업 상대방에게 저분에게도 다 이야기가 돼 있는 사안인 것처럼 다 진행이 된 것처럼 그때 사업 얘기를 꺼내고 다시 고위공직자가 돌아오면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업 상대방은 고위공직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래서 막상 그 자리에 나갔던 고위공직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이 팔려서 자기가 마치 그 사업에 실제 관여를 한 것처럼 넘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과거의 그 경험에 비춰봐서 이 사건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뢰인께서 저에게 설명하셨던 내용은 그 억대의 돈이 제 의뢰인에게는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실제 사기의 주범은 제 의뢰인에게 전달을 했다고 주장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의 계좌 거래 내역이나 내지는 그때 당시 사용했던 모든 카드 내역을 비춰보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의뢰인을 믿지 못했다면 현금으로 받으셨은 게 아니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저도 가졌을 텐데요. 제가 의뢰인을 소개받고 또 과거에 제 의뢰인께서 공직생활을 하셨던 경험에 확인되는 경력에 비춰봤을 때 그럴 분이 아니신 걸로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검사한테 보다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시라. 그리고 사기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내역을 확인해 봐서 제 의뢰인에게 돈이 전달된 것 같은 정황도 그런 것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 작업을 요청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수사 결과 제 의뢰인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됐다는 어떤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의뢰인과 식사 자리에 참석했었다는 사업의 상대방들도 식사 자리에 의뢰인이 온 것은 맞지만 다시 기억을 정확히 확인해 보니 중요한 사업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의뢰인이 자리에 없던 틈을 이용해서 대화가 나왔던 것이 확인됐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 의뢰인과 그 주범의 대질 조사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때 대질 조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대질 조사에서 사기 주범이 주장하던 많은 내용이 스스로 모순점이 여러 군데가 발견됐었습니다. 제 의뢰인을 팔 때 제 의뢰인이 과거 가장 높은 경력, 고위직에 있었을 때 경력을 팔려고 했었는데 그 중에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제 의뢰인만의 특이한 경력이 있었는데요. 어떤 기관장 하나를 하지 않고 거치셨는데 사기에 팔기에는 사기 범행으로 팔기에는 가장 팔아먹기 좋은 기관장 경력이셨거든요. 그걸 하지 않으셨었어요. 근데 저와 의뢰인은 알고 있었는데 부하 직원은 그 부분을 놓쳤던 거죠. 그래서 제 의뢰인의 호칭을 그 기관장 호칭으로 검사님 앞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서 제 의뢰인은 그러한 직에 오르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기관장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다를 정확히 지적을 했고요. 그랬더니 실제 검사님이 제 의뢰인 경력 확인한 결과 그 기관장을 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고, 당신이 과거의 부하 직원이었다면 이 의뢰인의 경력조차 모르고 팔았다는 게 말이 되냐 해서 사기 주범의 말을 그때부터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기 주범의 말을 믿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기 주범이 제 의뢰인에게 덮어씌우게 했던 모든 정황들이 이제부터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보면 충분히 저 말이 거짓말일 수 있겠다. 사기 주범의 말은 거짓말일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 확인됐고요. 제 의뢰인이 했던 변명이 지금까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지어낸 거짓말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기 주범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그 시선을 갖고 다시 본 순간부터 제 의뢰의 말이 충분히 억울한 사람의 변명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 의뢰인은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결론났던 사건이지만 검찰 처분에서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기 주범은 이제 혼자서 단독 범행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가 됐던 사안이고요. 이 사안에서는 고소인과 합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제 의뢰인,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였던 분을 주범으로 몰아가면서 반드시 저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었거든요. 그것은 기소가 된 다음에 재판 단계에서 마찬가지였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된 제 의뢰인에 대해서 보다 처벌을 집중을 했고, 사기 주범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범 아니냐 이런 시선을 거두질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제 의뢰인은 처벌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통해서 재판을 넘겨지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거치면서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제 의뢰인께서
경찰 수사를 받으실 때, 그러니까 처음 고소를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저를 찾아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의뢰는 당신 너무나 억울해서 경찰서에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을 하면 내 말을 믿어주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변호사를 찾지 않으셨는데요. 그런데 사건이란 것이 고소인과 그리고 사기 주범이 공모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다 보니 억울한 사람이 범행의 주범을 몰려가게 됩니다. 고소인은 예전에 하위공직자에도 불과했던 사기 주범보다는 고위공직자로 퇴직하였던 제 의뢰인의 처벌받게 하는 게 주 목적으로 설정이 됐던 거고요. 또한 그래야 피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실제 사기 주범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예전 상관이었던 고위공직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처벌을 낮출 수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몰리다 보니 제 의뢰인은 사기의 주범처럼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누군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팔아서 억울하게 사기의 공범이나 주범으로 몰리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억울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억울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의뢰인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